그럼 10시 투자전략실로 증권광장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유용석 PB 나와 있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10시 투자전략실 오늘 다룰 주제부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역대급 IPO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곡간이 넘쳐 흐르는 상황인데 오늘은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등 업계 대표 주자들이 올해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크래프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6월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후에 코스피에 지금 상장을 한다라는 계획인가요? 네, 지금 6월에 청약하고 한 7월쯤에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크래프톤은 잘 아시다시피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 제작사입니다. 네. 지분 구조를 뭐 이렇게 좀 잠깐 보시면은 장병규 이사회 의장 그리고 전 세계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가 지분을 뭐 한 16%, 15% 각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 상장한 카카오 게임즈도 크래프톤 지분 한 1.9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그 크래프톤 관련 그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매출이 한 1.6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한 7,700억 기록하면서 배그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시기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IPO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 대형 IPO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가장 대어로 손꼽히고 있는 카카오뱅크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신화 쓰고 있는 크래프톤 그리고 토스로 유명한 뭐 비바 리퍼블리카 뭐 이런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상장에서 그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는 이런 유니콘 기업들만 올해 한 8개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IPO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O 대어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 표를 보시면은 올해 가장 최대어죠. 카카오뱅크가 뭐 장외 시장에서 한 34조 이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22조, 그리고 토스로 유명한 비바 리퍼블리카가 8.2조, 그리고 다음 주에 청약 예정이죠. SKIET가 한 7.5조 정도 이렇게 대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야놀자도 있고 지금 뭐 마켓컬리도 보이고요. 카카오페이지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그야말로 역대급 IPO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 뭐 제가 서두에 크래프톤 얘기를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배틀그라운드 개발사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혹시 이 게임 해보셨나요, PB님은? 저도 아무래도 제가 그 주식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해봐야 되잖아요. 해보니까 평소에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배틀그라운드 진짜 재밌더라고요. 얼마 정도 하셨어요? 저 한두 달 정도 했습니다. 오래 하지는 못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6월 공모주 청약을 진행을 해서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할 예정인데 앞서서 이제 장외 시가총액이 한 22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게임 대장주인 뭐 NC소프트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수준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뭐 그 크래프톤이 작년에 영업이익 한 7,700억 벌었는데 NC소프트가 작년에 한 8,200억 벌었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한 2,70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감안하면은 사실 NC소프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게임 대장주인 NC소프트 시가총액이 뭐 한 19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하니까 크래프톤이 기업 가치를 20조 원 이상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 크게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크래프톤의 매출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90% 이상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성장 여력도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외에도 지금 크래프톤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PC MMORPG 엘리온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출시가 되었는데 출시 한 달 만에 성과가 한 10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매출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그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한 16.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 프레임 인베스트먼트가 15.5%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텐센트의 그 투자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대 주주가 지금 텐센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벨리지온 유한회사나 뭐 각종 이런 투자
조합들이 뭐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카오 게임즈도 지분 1.95%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크래프톤이 개발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그런 코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IPO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뭐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지분을 네.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크래프톤 관련주 하면 네. 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뭐 크래프톤 관련주 하면은 아무래도 뭐 그 말씀드린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아니면은 네. 넵튠 정도가 이제 그 상장 회사로는 유력하겠고요. 예.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를 저희가 관련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크래프톤 지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한 1%대 정확히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정확히 건가요? 1.95%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크래프톤도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0.88%를 보유하고 있는 그 상호 지분 투자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크래프톤이 게임 제작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게임 회사라고 한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그 게임을 서비스하고 유통하는 그런 퍼블리셔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가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제작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뭐 다수의 게임을 론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 그 핵심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그 크래프톤이 개발한 그 엘리온 글로벌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뭐 PC 기반으로 해서 내수 시장 위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 정도쯤에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되는 작품이 그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오딘 발할라 라이징 한국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의 개발사는 라이온 하트이고요. 예,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역시나 퍼블리싱을 할 예정이고 상반기 내에 출시해서 3분기 정도부터는 매출이 좀 인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3월 말에 한 5천억 원 규모의 시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비를 발행했는데 이 발행 조건이 보시면은 5년 만기에 무이자에 리픽싱도 없고요. 그리고 콜옵션도 카카오 게임즈가 50%를 가져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B 발행 조건은 발행 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들을 활용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IP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게임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자면 네. 크래프톤 지분을 1.95%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다양한 게임들의 퍼블리싱을 할 계획이 있으며 그리고 최근에 발행된 CB의 발행 조건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 그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크래프톤 상장 같은 경우에는 더민고고 네, 카카오 네.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그 외 모멘텀들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는 해주셨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고평가 구간인지 저는 네. 그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 네. 지금 21년 선행 PER 기준으로 한 50배 정도 받고 있어요. 사실 네. 게임 회사들이 보통 한 30배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은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그런 자체 개발하는 게임 그 능력보다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그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갈수록 점점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PER이 뭐 한 20배, 30배 정도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이제 또 저평가를 네. 받을 수 있는 네, 네. 카카오 게임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크래프톤 관련주로 카카오 게임즈 먼저 살펴봤는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네, 별점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후하게 주신 거네요. 네,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의 그 성장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네. 예, 강력한 플랫폼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뭐 그러면은 지금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가요? 가격적으로는? 네, 뭐 가격적으로 지금 작년에 상장한 이후에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뭐 좀 긴 호흡으로 그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 잠재력을 함께 하실 거라면은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이 될 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네네네. 카카오 게임즈인데 상장 이후로 주가가 좀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도 긴 호흡으로 목표 네. 주가를 한 7만 원 정도로 제시를 네네네. 했더라고요. 뭐 네, 관련 맞습니다. 리포트 내용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대급 IPO가 예고가 되고 있는 마켓컬리를 좀 네.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마켓컬리도 상장에 뛰어들었는데 상장 전부터 뭐 투자 유치 그러니까 프리 IPO를 통해서 또 최근에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네.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마켓컬리는? 네,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새벽에 배송하는 새별 배송으로 굉장한 유명한 회사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창진 아나운서님 같이 이렇게 많이 네. 애용을 해주시다 보니까 매출이 2015년에 한 29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 네. 매출만 9,500억이에요. 한 300배가 성장을 한 회사고요.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또 자금 조달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밸류를 한 3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조 네. 원 정도로 한 3천억 유상 증자를 하고 있다는 업계에 이제 소식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5월까지만 해도 그 유상 증자할 때 밸류를 한 9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마켓 관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올해 초에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컬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3조 원이라는 밸류를 가지고 지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컬리 관련해서도 그 지분 현황을 잠깐 이렇게 네. 말씀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지분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외국계 VC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세콰이어 케미칼이 지금 한 13.84%, HH 홀딩스가 12%, 그리고 DST 글로벌이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창업자인 김스라 컬리 대표가 6.67%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분이 것입니다. 많지는 않네요. 네. 네, 네. 많이 희석이 좀 됐나 봐요. 네, 그동안 네. 계속 자금 조달을 하면서 희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컬리가 올해 한 연내 증시 입성을 목표로 해서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나 아니면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자인 김스라 대표가 지금 지분이 6.6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쿠팡처럼 미국에 직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차등 의결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컬리가 미국 증시에서 뭐 한 5조 원, 6조 원 정도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근거가 뭐냐면은 연 매출 기준으로 그 쿠팡이 지금 한 13조 원 하는데 그 상장을 했을 때 한 85조 원 이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PSR을 한 5배, 6배 줬었어요. 근데 마켓컬리도 지금 매출이 뭐 한 9,500억 원에서 1조 정도 하니까 대여섯 배를 주면은 한 5조 원 이상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도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고 네. 상장이 될 때는 정말 큰 관심을 받았는데 좀 최근에 네. 거품 논란과 함께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쿠팡의 주가에 따라서 마켓컬리의 그 밸류에이션이 계속 이렇게 좀 연동해서 그러니까요. 측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켓컬리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 9천억 원 정도 밸류로 이제 비상장 이 딜이 조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밸류를 3조 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급등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IPO 마켓컬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관련주를 점검해 봐야 될 텐데 종목은 흥국 F&B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마켓컬리 이제 식료품 등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좀 네.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그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그 청량음료나 과즙음료 네. 같은 그런 음료들을 B2B 형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몽이나 청포도 이런 그 과일 농축액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뭐 스무디나 착즙 주스 이런 다양한 음료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장 큰 고객사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러한 신선식품들을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지난번 쿠팡 상장 시에는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던 쿠팡 마켓컬리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 2월에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마라투스를 인수했고, 그리고 21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인 본리브를 런칭하면서 사업 영역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이 한 5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한 25억 원 정도로 이제 실현을 했는데, 사실 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라든가 아니면 개인 카페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거래하고 있는 그런 그 카페들이 좀 매출이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F&B는 뭐 생산과 유통을 다 네. 하고 있는 예, 거예요? 다 하고 오.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오프라인 카페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살짝 역성장을 했고, 하지만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이런 온라인 유통 기업들의 이제 성장세가 가파르고, 이들과 함께 동방 성장을 하다 보면은 좀 성장세가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 F&B 마켓컬리 상장 모멘텀을 제외하고 봤을 네. 때는 이 종목을 어떤 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무래도 사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네. 뭐 이런 실적에 비해서는 약간 뭐 단기에 급등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 꾸준히 그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들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 하면은 많은 종목들이 존재하지만 저희가 그 중에서 흥국 F&B라는 종목을 골라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별점을 통해서 투자 매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용석 PB님 몇 점 네. 주시겠어요? 네, 별점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하나가 네. 빠졌네요. 네. 네, 아무래도 네. 마켓컬리 상장 소식이 있으면은 약간 테마성으로 급등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 때도 뭐 상한가를 한번 가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주가가 테마성으로 오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실적으로는 사실 시가총액 1,700억 원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테마가 아닌 좀 펀더멘탈을 주목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투자 매력도가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업이나 뭐 펀더멘털보다는 마켓컬리 네. 상장에 네. 따라서 이제 네. 주가 급등락이 네. 결정되는 게 좀 클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역대급 IPO 카카오뱅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코스피 입성을 목표로 상장 예비 심사는 뭐 이미 네. 신청이 됐죠. 네, 이미 신청이 됐고요. 아마 7월쯤에 상장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는 한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장외 시장에서는 아까 34조 원 정도로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시장에서는 한 20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매출을 좀 살펴보시면 한 8천억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한 1,200억, 순이익을 한 1,10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900% 이상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률이 14%에 이를 정도로 그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범한 지 5년도 안 된 이런 인터넷 뱅크가 이렇게 순도 높은 이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위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중은행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러한 성장세를 발판으로 이렇게 상장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는 뭐 34조 원에서 38조 원까지 지금 치솟은 상태인데, 물론 네. 장외 시장의 가격이 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왜곡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진짜 가치라고 이렇게 확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IPO를 앞두고 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상장을 앞두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한다고 했다가 이제 어제 네. 철회한다라고 해서 네.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네.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성은 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표를 잠깐 보시면은 네. 지금 카카오가 한 31.78%로 최대 주주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금 4.67%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금융지주뿐만 아니라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또 한 27%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관련된 총 전체 지분율이 또 한 31.77%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카카오랑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넷마블이 3.74%,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왔던 예스24가 1.4% 정도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앞서서 대표적인 종목들 뭐 카카오라든지 한국투자금융지주, 넷마블, 예스24 등등 네네네.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 시장에서 이미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앞두고 우리가 또 관련주들을 점검해 볼 텐데 종목 뭘 네. 볼까요? 뭐 앞서서 뭐 한 4개 정도 보이기는 네. 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제일 그 요즘에 좀 핫한 한국금융지주를 저는 꼽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요. 네네. 아니 지금 1분기 실적이 견조한 가운데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 신고가던데요. 네네네. 근데도 여전히 뭐 그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라던가 아니면은 본업 자체가 워낙 지금 호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금융지주를 좋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카카오뱅크 상장입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직접 가지고 있는 지분 뭐 4%대 그리고 손자회사인 그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 지분 31%대를 합치면은 뭐 한 31% 정도가 되는데 거의 카카오랑 맞먹는 수준이네요. 네네, 두개 합치게 맞습니다. 되면. 네,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20조 밸류를 받는다 치면은 지분 가치만 한 6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6조 원 조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분 가치로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요즘 증권업이 굉장히 화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선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작년부터 이제 증시가 좋다 보니까 그 매매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수료 수익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뭐 일평균 거래 대금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요즘에 도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용융자 거래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익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글로벌이 지금 그 지수 자체가 호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ELS도 이제 조기 상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 운용 수익도 지금 견조하고요. 그다음에 자회사인 뭐 한국투자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벤처 기업들의 어떤 평가라든가 아니면 청산 가치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뭐 올해 1분기에 지배주주 순이익만 한 3,800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간 뭐 순이익이 한 1조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 6조 원에다가 그다음에 본업에서 연간 1조 원의 순이익 규모를 올리고 있는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 뭐 6조 원대라고 하는 것은 뭐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한국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돋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 유영석 PB는 투자 매력도 별점을 몇 개 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금융지주의 투자 매력도를 별점 5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지분을 밸류 운용과 합쳤을 때 31.77% 뭐 카카오에 육박하는 지분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근데 뭐 아무래도 저는 뭐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운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펀더멘털을 뭐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금융주주의 펀더멘털을 이제 집중을 해서 보면은 그동안의 주가가 너무 낮았던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지금의 주가가 비싸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뭐 한 2주 사이에 단기에 이 무거운 주식이 급등을 해서 조금 가격 부담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신다면은 저는 한국 금융지주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도 탄탄한데 카카오뱅크의 상장도 머지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매수가는 지금 뭐 현재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목표가를 저는 한 13만 5천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언더인 한 9만 5천 원 수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올해 순이익이 1조 원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PR을 한 7배만 준다 하더라도 뭐 7조, 8조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목표가 13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 1%대 상승하고 있는데 11만 원대가 매수 가격이 그러면 될 수 네. 있겠네요. 매수 가격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 손절 가격 9만 5천 원으로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키움증권의 리포트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역대급 IPO를 앞두고 저희가 관련주들 총점검을 해봤습니다. 세 개 종목들 별점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IPO의 서막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관련주죠. 투자 매력도 오늘 유영석 PB 별점 3개 주셨고요. 마켓컬리 관련주로 흥국 F&B 살펴봤는데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였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관련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투자 매력도 별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IPO 얘기 시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관련주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유용석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